임대아파트에는 크게 공공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아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다뤄볼 내용은 민간임대아파트인데요.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투자와 실거주자들의 인기가 높아졌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일반 분양아파트 수준의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되어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부동산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운 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그리고 오늘 알아볼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사업시행 방식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각 민간임대주택은 목적과 사업 방식은 물론 자격조건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방향으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치솟던 부동산 가격으로 일반 분양 청약과 매매가 어려워진 만큼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가리지 않고 임대아파트의 높은 수요와 뜨거운 관심으로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서도 자유롭고 입주권 전매와 분양 전환, 부담 없는 주거 비용 등 투자자와 실수요자를 가리지 않고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현재 임대아파트의 관심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당장 부동산을 분양받거나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임대로 거주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주로 민간건설사 등에서 정부의 지원 없이 건설부터 임대까지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입주 자격 제한이 없고 임대료와 시세에 큰 제약 없이 공급되는 방식이라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보증,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하며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을 목적으로 주변 시세 이하의 초기 임대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비교적 저렴하게 추진하여 보증금 및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식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도 전국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특법 시행과 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신고 수리 여부와 관리 감독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개발 촉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주택도시공사 허가의 보증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 준공화돼 전세 방식으로 입주하고 10년 후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정부의 방침으로 협동조합 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데요. 이 같은 협동조합 법인은 생소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으로 알고 있던 신형 협동조합인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서울우유도 이와 같은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합의 명칭 때문에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생각하거나 혼동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의 과정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95%의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토지 매입 진척에 따른 사업의 장기화, 추가 분담금, 사업계획 접수요건 미충족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반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적용된 정책에 따라 80% 이상의 토지 사용 동의서 확보만으로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며,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정부기금의 보증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출자로 사업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다른 민간임대 방식과 달리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인 만큼 지자체 허가사항과 추진 일정, 사업지 대상 지역 내 다른 사업의 중복 유무와 토지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예정지 내에서 다른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 승인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발기인 또는 조합 가입 시 토지 사용 동의서 확보 비율에 따라 추진 일정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업 진행과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해당 사업구역 내 국유지 및 공유지 면적의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차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지원 및 협조 유무입니다.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 비율이 높을수록 토지 확보 및 사업 비용 절감에 유리하고, 특히 지자체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와 협조가 높을수록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설립, 운영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에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특히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다양한 민간임대주택의 청약과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실패가 없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와는 달리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며 사용 자산입니다. 주식처럼 투자했던 기업이 망해 완전한 제로가 되지 않으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종류에 따라 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시세차익형으로도 임대 수익형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이자 없는 채권 형태의 전세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에 앞서 플랜만 잘 갖춘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우상향 사이클 법칙에 위배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목 선정과 타이밍 조절에 실패하신 분들인데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기와 종목입니다. 부동산은 정부 정책과 금융시장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기를 고려한 종목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의 플랜이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등락폭 속에서도 부동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지금 하시려는 투자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청담대학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청담대학 부동산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